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요즘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국내로 이주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미 800년 전에 한반도에 정착한 베트남 왕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경북 봉화의 자리를 잡은 화산 이씨 문종의 시조인데요. 이런 역사를 반영해 이곳에 이 대규모 베트남 밸리가 들어섭니다. 첫 소식은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의 한 마을입니다. 110가구가 사는 이 작은 마을이 2년 뒤에는 축구장 16개 크기의 베트남 마을로 바뀝니다. 마을 가운데 자리 잡았던 정미소에는 베트남풍의 방문자 센터가 들어서고 뒤편 저수지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도 만들어집니다. 베트남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올 때, 관광 올 때 여기를 모실 수 있는 그런 큰 산업 자원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데 이 베트남 마을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봉화와 베트남의 인연은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트남 최초의 독립왕조인 리 왕조의 6대 황제 아들이 당시 고려 땅으로 넘어와 화산 이씨 시조가 됐고 그 후손이 봉화에 정착해 임진왜란 때는 의병도 일으켰습니다. 베트남 이주민들은 제2의 고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고향에 떠난 지도 오랜 됐으니까 이제 가서 거기도 낯선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사는 것처럼 느끼면서 아마 한국에서 더 오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도 지역의 아이디어였던 베트남 마을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이정표 또는 상징 이런 마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이제 돕도록 해야죠. 경상북도는 현재 50% 정도인 마을 가구 매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뇌수술을 할 때는 문제가 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빠르게 제거해서 이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뇌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뇌를 자극하자 수천 개의 작은 LED에서 빛이 납니다. 다른 감각신경과의 경계선은 푸른빛으로 나타나고 뇌전증 뇌파의 움직임은 붉은색 불빛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최영빈 교수팀이 개발한 실시간 뇌파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기존 장비는 뇌파 측정 간격이 넓은 데다 측정값을 전기생리학 기사가 따로 확인해 의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최대 0.15mm 간격으로 뇌파를 측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의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 되면 각종 뇌수술에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수천 채널로 뇌 신호를 대뇌피질을 측정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병소 조직이고 제거해야 되는 조직인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 이미 돼지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가격 경쟁력도 충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훨씬 더 고성능의 디스플레이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팀은 수술용 현미경이나 가상현실 기기에 이 모니터링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을 추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네, 항일 운동을 했던 작곡가 정율성이 지난해 이념 논란에 휩싸였죠.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기념물이 있던 지자체들은 정율성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입니다. 학교 건물 한쪽에 공사를 위한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작곡가 정율성 벽화를 철거하는 작업 중입니다. 중국에서 3대 작곡가로 불렸던 정율성은 유년 시절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화순군은 이를 기념해 흉상과 벽화, 기념교실을 만들었다가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행적으로 이념 논란이 일자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능주초등학교에 있던 정율성 흉상과 안내문은 현재 이렇게 다 철거됐습니다. 이번에 벽화까지 철거되면 화순군에 설치된 정율성 기념시설물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걸 끼다 보니까는 학교 내 이런 시설물은 철거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광주 남구 산책길에 있던 정율성 흉상도 한 보수단체 회원이 파손해 현재는 거치대만 남아있는데 광주시는 완전 철거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사 결과라도 나오고 어떤 분위기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가는
그렇게 보이면 이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화순군과 광주 남구 정율성 기념물에 투입된 세금은 약 3억 8천만 원. 세금이 투입된 기념물을 또다시 혈세를 투입해 지우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국가유산은 지금까지는 박물관에 가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지역 박물관과 자치단체와 함께 국보 순회전을 열어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금관입니다. 둥근 머리띠 위에 3개의 나뭇가지와 2개의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을 붙인 전형적인 신라 금관입니다. 다른 금관에 비해서 유독 좀 작습니다. 지름이 15c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7cm 정도의 어린아이로 보고 있고 100년 전인 1924년 출토된 후 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이 금관과 금허리띠, 금방울이 경남 합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산하 국립박물관과 지자체와 함께 국보 순회전을 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지역민들이 문화유산을 항유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나오는 국보급 국가유산을 지역 박물관에서 볼 수 있어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어떻게 신기해요? 제가 져요. 보는 게 웃기지 않아요. 학생들은 신라시대의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당시 금속 가공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걸 보고 매우 깜짝 놀랐어요. 이번 국보 순회전은 청동기 시대와 신라, 고려, 조선시대 국가유산을 선보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합천과 충남 보령, 경북 상주 등 6곳에서 열리고 하반기에는 충북 증평과 전북 장수 등 6개 지역 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꼽히는 장미는 그 향기도 좋아서 이 향수나 화장품 재료로 많이 쓰이죠. 하지만 이 향기를 얻으려면 지금까지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장미꽃을 꺾어야 했는데 이 장미꽃 향이 나는 세포 배양 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짝 핀 하얀 장미가 온실에 가득합니다. 꽃잎을 꺾어 깨끗하게 세척한 뒤 가로 세로 5mm 크기로 잘라 생장 조절제가 담긴 용기에 담습니다. 은박지로 빛을 차단하고 일정한 온도 등 환경을 조절해주면 장미와 똑같은 향기가 나는 세포 배양체가 만들어집니다. 식물의 줄기세포로 불리는 식물세포 배양체를 통해 장미꽃 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장미에서 가지고 있는 향기 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 성분을 한 59%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장미 세포 배양체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꽃잎 향기까지 온전히 보존하면서 세포 배양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농진청과 국내 한 바이오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했고 국제 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꽃을 꺾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향을 실제 자연 상태하고 거의 90% 이상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측은 국내 장미 꽃잎의 세포 배양체를 대량 증식해 화장품 소재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이 지방 소멸 위기에 자치단체마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경북 상주시는 이 만화도서관을 만들고 모자 축제를 여는 등 이색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을 모시고 이런 시도에 나선 배경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상주에 이제 그 한국한복진흥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상주와 한복이 어떤 인연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한복 멋지지 않습니까? 예, 아름답지 않습니까? 상주에 한국한복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복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고요. 우리 상주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역사적으로 양잠과 명주를 생산하는 그런 전통의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한복의 산업화라든지 일상화,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온 것은 이 한복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또 한복의 본고장에서부터 한복을 일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복을 이렇게 즐겨 입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제가 이제 앵커멘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만화 도서관을 만들고 또 이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자 페스티벌도 연다고 하시던데 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색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을 부각시키고 어떤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도 하고 있는 일을 특별하게 잘하든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잘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지역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상주에도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시기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것인가. 네네.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새 말씀하시는 그런 생활 인구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까 하는 이런 고민입니다. 우리 상주 만화도서관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공부할 사람 오지 말고 놀 사람만 오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책을 볼 수 있는 곳.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 우리는 이곳에서 만화 100일장을 개최하고 웹툰 창작전을 열 것이며 또 공원에서 만화도서관이 커다란 공원 속에 있습니다. 이 공원을 기반으로 해서 북피크닉 이런 것을 개최해서 청소년과 가족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 축제도 그렇습니다. 모자는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어떤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고 안전의 상징이기도 하고 패션의 상징이기도 하고 각종 의례나 의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소통의 소재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데 착안을 했고 이 복식의 마지막 완성은 모자를 어떻게 갖춰 쓰느냐에 저는 그것이 최종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을 모자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자의 어떤 역사성이나 예술성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세계 모자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세계 모자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엉뚱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감으로써 상주 스스로의 어떤 지역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이러한 것이 지방이 여러 가지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시도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 모자 축제를 만들고 만화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상주시가 최근에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된 사업은 스마트팜 창농을 하거나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기농 기촌하는 청년들이 어떤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8개 부처가 통합 지원하는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시범마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주에는 대한민국 최고이고 최초인 44헥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네네. 이곳에서는 매년 52명의 교육생들이 입교해서 매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수료하는 그 젊은이들이 상주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고 창농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육아를 하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마을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상주시가 또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구에 지정이 됐고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구는 지난 2월 달에 전국 19개 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요. 상주의 교육발전특구의 이제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주형 돌봄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의 교육 여건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지원 체계를 일반 자치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 산업을 연계하는 인력 양성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특구에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상주의 이제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회발전특구는 그렇습니다. 지방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방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4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상주는 2개의 특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상주 중흥의 어떤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규제 특례라든지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많은 혜택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투자 유치에 대단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에서는 이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가 지방을 발전시키는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동력으로 해서 지역에서 사람을 육성해서 그 사람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착을 해서 그 인력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 두 가지 특구를 활용해서 가장 큰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어진 지 54년이 된 서울 회원 제2시민아파트가 남산 전망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시민아파트는 1970년대 서울 시내 무허가 건물 정비를 위해서 국공유지에 지은 공동주택으로 회원 제2시민아파트가 서울에 남은 마지막 시민아파트입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망공원과 테라스, 북카페와 휴게 라운지 등이 마련되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